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예고를 해드렸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여러분들이 고대하던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을 오늘 다시 모시고 최근에 중요한 대한민국은 과연 몇 시로 향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시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과 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정치 평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 정확성이라든가 그 식견, 이것은 이분을 따라갈 분이 별로 없죠.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것을 목도를 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는 오늘 1시간 약 한 10분, 20분 정도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원진 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스튜디오가 아주 익숙하시죠? 한 몇 번 나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익숙하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보수 우파의 전체 가족분들이 이제 아시아투데이를 사랑하시지만 또 조원진 또 우리 공화당 다 같이 여러분들 두루두루 관심을 가져주시는 2023년 4월 따뜻한 봄 날씨인데, 오늘 제가 오전에 국회 행사를 갔다가 제 시간에 11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아시아투데이 주관으로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하는 그게 국회 정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참석을 했다가 제 방송이 11시에서 11시 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때 조원진 대표와 오늘 오후에도 같이 이 분석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나눌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뭐니 해도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를 좀 뒤흔들어 놓고 있는 민주당 이른바 돈봉투 살포 파문이 지금 날로 하루가 다르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야말로 지금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서 이 사태를 남다르게 지금 바라보실 텐데, 자, 대개 이런 류의 대형 사건 어떻게 이 결말이 이루어지고 또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총론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 싶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2021년 경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1년 대표가 대표는 경선인데 사실은 이 판도라 상자가 열렸는데 이미 이 2021년에 이심송심 이재명의 마음이 송영길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고, 홍영표 그 당시 후보는 제가 환노위 있을 때 그 위원장하고 제가 간사하고 이런 경우가 그렇군요. 있어서 잘 알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1%도 안 되게 0.5몇 프로로 이렇게 이겼는데, 그렇죠. 그 홍영표 의원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서울시장 선거 때 박영선 후보가 또 송영길 후보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번 돈봉투 문제가 이정건 사무부총장의 이제 20억 그 뇌물 부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 전 비서실장, 노영민 이런 사람들까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돈 줬는 일들이 나왔는데, 전당대회의 돈봉투 문제는 사실은 2008년 한나라당 그 박이태 당대표 뽑을 때, 그 다음에 박이태 의원이 이제 의장 됐는데, 차떼기가 아니고 그때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똑같이 이제 돈을 이제 돌려서. 그래서 결국 박이태 대표가 물러났죠? 이제 그때 국회의장이 이제 대표가 국회의장 됐는데 그때 일이 터졌어요. 그때 고성덕 의원이 나는 돈 줬는데 안 받았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결국은 국회의장이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래서 의장직을 내려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권에서의 경선 문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돈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원칙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 때 여당 당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문계하고 네. 소위 친명계가 이렇게 특정 후보들을 미는 그렇죠. 뭐 나머지 원식 후보도 있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양당 두 명의 구도로 송영길 대 홍영표. 홍영표 네. 구도로 가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에 홍영표 의원이 좀 앞서는 구도였다고요. 친문계가 밀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대통령 그 쪽에서. 근데 결국은 이심 송심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친명계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다음에 이제 2022년 그 전당대회가 또 열리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들을 봐야 돼. 이재명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송영길 그 계양을, 인천 계양을 지역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에 그쪽으로 투입이 되죠. 그때 지방선거 할 때 재보궐선거 같이 했는데 그거 됐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뭐 계속 이제 정치 공동 운명체로 가는 거예요. 이재명과 송영길의 정치 공동 운명체가 그렇죠. 2021년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정치 공동체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당 대표로서 또 지금까지 뭐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데 뭐 정치인들의 돈 문제는 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터진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입성하고 뭐 논두렁전기라도 있어야지 국회의원 한 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이 뭐 국민의힘은 한 30억이 넘어요. 예, 웰빙. 30한 2억 되고. 예. 뭐 여야가 합치니까 한 2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평균. 네. 뭐 그 정도 같으면은 뭐 강남에 집이 있든 뭐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재산 다 해봐야 5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냐. 근데 뭐 마음 비우고 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단지 그 담장이라는 게 네. 저는 아주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8년 경선 문제 뭐 이런 거. 이제 정치인들의 그 담장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정치. 교도소 담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교도소 담장. 그런 좀 네. 뭐 없겠다. 또 선거 관련해서 선거법이나 정당법이 워낙 강하다고요. 네. 거기는 이제 시민단체하고 우리 공화당도 시민단체가 정당이기 때문에 분기별 선관위에 이제 회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회계 보고를 공개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일들은 이제 좀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뭐 뒤로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뭐 대놓고 의원들한테 돈 살포를 해서 나누겠다. 그리고 경선 그 불법 자금을 쓴다. 네. 이거는 돈이 5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거의 돈의 이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그 생각 자체가 문재인 좌파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 좌파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예. 좌파 운동권들의 생태다. 그 좌파들의 부패 문제는 네. 태양광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패의 고리들이 계속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뭐 이해찬 전 대표 말대로 우리가 20년, 30년 정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저지른 부패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정권 안 뺏기면은 뭐 절대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그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제 녹취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포렌식을 하니까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3만 개의 그러한 녹취가 있으면은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녹취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면 이거는 뭐 솔직히 조폭들도 아니고 말이야. 네. 형님 동생 하면서 돈 좀 저도 돈 주십시오. 이런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민낯이라는 게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로 지지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 처리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것도 뭐 검찰의 탄압 수사다. 뭐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이게 뭐 그렇죠. 녹취록 터지니까 예.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 방탄 끝까지 맞물려 이제 쓰나미 같이 맞습니다. 내려갈 예. 거다 생각하니까 예. 더더욱 이제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지금 보는 관점이 자, 이 문제가 네. 뭐 이정건 사무부총장이라는 사람이 20억 뇌물 관련까지 됐으면은 예. 나머지 사람들 이재명과 같이 있었던 네. 나머지 사람들의 부분들이 이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칼을 들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호가호식하고 네.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또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던 핵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게 부패 부분들이 이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드러나느냐? 이게 이제 부패의 이제 고구마 줄기가 부패라는 거 들면요 주르륵 딸려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이 있잖아요. 네, 네. 유동규 본부장이 왜 양심선언하고 그래 나왔느냐.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자기들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희생해라. 이재명 그렇죠. 대표 주변에 뭐 5사람이 사망했다. 그럼 나도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편 배신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송영길 대표가 지금 국내 상황에 대한 파악을 덜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건 그 부총장의 일탈, 개인 일탈로 맞습니다. 했다고. 개인적인 그러면 이정건 일탈. 부총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뭐 노웅래 의원도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당하겠느냐 이정건 부총장이 그러면은 이제 이거가 신호탄이 돼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부패의 줄기들이 뽑아 올려진다.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발 정치 빅뱅이 시작됐다. 네. 원래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끌고 가면은 지금 뭐 민주당 워낙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뭔가 조금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더라도 저는 총선 과정 가기 전에 총선 한 6개월 전부터는 도저히 그렇죠. 이 비명계, 반명계, 친문계들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분당이나 신당 시나리오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한 6개월 당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그것도 힘든데 이게 전 대표의 문제가 걸려가 그렇죠. 있는 전직 이게 대표, 부패 현직 문제가 대표. 나와버렸다. 예.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통 야당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에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나름대로 정통 야당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 저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제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위, 뭐 세월호 특위나 뭐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나 특위를 제가 했기 때문에 특위 간사를 이렇게 맡아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야당들하고 협상도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다 저는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명계나 친문계, 반명계 쪽에서는 지난번 그 체포 동의안 네. 반란표, 반란표 가지고 올바른 표죠. 그렇습니다. 이재명으로 봐서는 반란표인데 올바른 표인데 네. 정의표라고 그 사람들이 네. 이제는 더 숫자가 늘어난다. 아하. 그러면은 이 문제가 그냥 그 2021년에 경선에 송영길 대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싸잡아서 부패 정당의 고리를 끊자. 예.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부패 정당의 고리를 끊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야당발 이제 분당 사태, 야당발 새로운 새로운 흐름들이 나온다. 뭐 좌파들은 원래 그래 되면요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네. 과감하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 동의안 문제가 정리가 되고 엄청난 반발이 많고
방탄국회에 대한 얘기들이 반면기에서 많았잖아요. 그래서 당시 개편하면서 운동권들을 전면에 다 세웠어요. 예. 반면계, 비면계 운동권들을 전면에 세워서 이재명과 운동권, 586, 386 운동권 세력들의 결합 연대를 했다고. 그래서 386도 이제는 뭐 586, 686까지 가는데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운동권의 그 구태행위, 구태행위에 대해서 식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운동권적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민주당의 운동권 퇴출 상황이 오잖아요. 이번에 22내년 건데 이게 교묘하게도 운동권 반면계의 운동권들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이번 당직 인선이. 예. 그래서 좀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이쪽은 퇴출돼야 될 대상들이 그렇죠. 전면에 당직을 다시 맡고 또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받아가면서 자기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이래 됐는데 돌발적 이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운동권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운동권에 좌장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인천시장하고 뭐 좌장식으로 네. 했는데 그럼 그 운동권의 몰락이 수습했던 운동권의 퇴출 문제가 이제는 운동권의 몰락 상황으로 같이 간다. 송영길과 386 운동권을 도매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연대 구도가 깨지는 거예요. 예. 반면계와 친명계의 연대 구도가 연합 구도가 깨진다. 그래 됐을 때는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죽겠어요. 그럼 이재명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하고 송영길의 문제지 않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봐서 송영길 시장이 송영길 대표 시장 나가고 인천 계양 의뢰 나가고 그렇죠. 또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서로 밀어주고. 밀어준 정도가 아니고 이게 결선 투표를 송영길 대표가 그렇죠. 막는 상황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자 예. 모수를 줄여버리는 네, 바람에 그렇죠. 이게 결선 투표를 가야 될 상황이 결선 투표를 0.1%도 안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0.51%인가. 예. 결선 투표를 가는데 결선 투표를 예,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그 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낙연 그 후보 측은 아니 당연히 그건 무효표로 해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송영길이 이재명 편을 들어줬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죠. 모수를 여기 그걸 넣음으로 해서 분모 분자를 모수를 늘려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결선 투표를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거 송영길 대표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정치 공동체냐 경제 공동체냐의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당 대표 선거 송영길가 밀어주고 또 사퇴하고 그 지역에 인천 계양 의뢰 이재명 대표가 가고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에 또 친명계가 적극적으로 송영길 비롯해 도와주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대표 선거에 또 그런 모수의 혼란을 송영길 대표가 정리해줬다.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지나간 일이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태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심송심의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당신 둘은 도대체 정치 공동체냐, 경제 공동체냐,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 대표님,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물 좀 한 컵 드시고요. 우리 조 대표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 워낙 지금 많고 이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쭉 말씀을 저는 되도록이면 흐름을 끊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규정한 정성을 많은 분들이 또 해줬습니다. 잘 살자님은 3번이나 해주셨고요. 천사님도 2번을 해주셨네요. 파블비치님, 갱이방님, 이 소중한 정성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의 화이팅을 넘치는 또 격려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예, 우리 조원진 대표는 이렇게 많은 또 팬덤을 이렇게 같이 하는 몇 안 되는 정치인, 대한민국에 사실은 팬덤과 같이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해서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의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싶은데 많은 분들 제가 일일이 소개를 못했습니다. 천사님 또 한 번 또 해주셨네요. 조원진 대표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아까 어떤 분이
예,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아시아투데이 방송에서 지난번에 처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정말 아주 굉장한 정치인이군요. 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해주셨고요. 예, 많은 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지난번 방송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해주시고 계십니다.